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 준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부쩍 듣게 됩니다. 다들 현역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면 그래도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현실은 TV 뉴스나 잡지에서 보던 단편적인 연금 정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평생 몸바쳐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은행지 점장 같은 직함을 달았던 분이라면 왠지 남들보다 재테크도 잘했을 것 같고 퇴직금이나 연금이 든든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막연히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막상 은퇴해보니 이런 상상과 전혀 다르게 생활이 팍팍해져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대한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안정적이었던 은행 고위직도 명퇴나 자산관리 실패로 예상만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 자녀 결혼 비용, 부모 요양비 등가 생겨서 모아둔 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은행지 점장까지 지낸 분이 편의점 알바란이라고 의아했지만 여러 사례를 들어보니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 한편이 조금 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와 유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어체로 좀 더 편하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1. 은행지점장 출신 박씨의 눈물겨운 야간 알바. 먼저 은행지점장까지 올랐던 박씨 60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씨는 본인이 평생 금융권에서 일했으니 어느 정도 재무 계획을 잘 세워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몇 번 겹쳐서 현실을 바꾸어 놓았죠. 명예퇴직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65세 정도까진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8세 즈음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앞세워 명예퇴직을 제안한 겁니다. 장성한 자녀의 결혼 비용이 생각보다 컸고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다 보니 목돈이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 양로 비용이 매달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가 기대했던 은행원으로서의 안정된 노후는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집 대출금도 조금 남아 있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보니 결국 야간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몸은 예전만 못하고 가끔 손님을 응대하며 서 있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마땅한 다른 일자리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은행지 점장까지 했는데 이 나이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편의점 알바밖에 없더라고요 라면서 고개를 떨구는데 그 말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2. 중학교 교사로 30년 재직한 김 선생의 차상 위층 추락 경험. 두 번째 사례는 김 선생 61세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은 중학교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직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도 퇴직금이나 연금 혜택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으로 커버되긴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막상 몇 달 살고 나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노후가 맞나? 싶었다고 해요. 일단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다. 기본적인 생활비나 공과금 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고정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 저축은 꿈도 못 꾸죠. 자녀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그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퇴직한 부모 입장에선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와 장기 입원 상황이 생기면서 한 달 새 병원비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결국 김 선생도 적은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가계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시간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도 좀 누려야지 했는데 현실은 빡빡한 주중 근무와 교재 준비가 다시 시작된 거죠. 김 선생의 한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안정적으로 살았다고 믿었는데 막상 막이 열리니
조금만 삐끗해도 금세 아슬아슬해지더라고요. 3. 대기업 부장 출신 이과장 가명의 재취업 사투. 세 번째 사례로 대기업 부장까지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일찍 명퇴를 선택한 이과장 가명 59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모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로 유학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팔리지가 않아 세금과 이자가 계속 나가더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빠듯한 생활비를 메우기 어려워 하다못해 60세 이후에도 다시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제2의 취업문이 생각보다 더 좁다는 거였어요. 명퇴 후 다급해진 이 과장은 중소기업 관리직, 자문직, 심지어는 경비직까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해보니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고 오히려 기피하는 곳도 있었고 연봉이나 근무 조건이 기대 이하라 포기한 곳도 많았다고 해요. 결국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취업해 직함을 과장으로 낮추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신입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일한다니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매달 카드값, 대출이자 빠져나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이 과장의 담담하지만 쓸쓸한 표정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위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딱 보이죠.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엔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실제론 자녀 교육비, 부모 요양비, 의료비, 각종 빚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여러 갈래로 터지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리곤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동안 했던 직장의 네임밸류나 직함이 퇴직 후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사실상 재취업 시장에선 그게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연봉이 높을 것이다. 조직 문화 적응이 힘들 것이다. 체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같은 고정관념으로 50대 후반 60대 구직자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곤 합니다. 무조건 겁부터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연금 하나면 괜찮을 거야 하는 태도는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몇 년간은 어떤 식으로 수입원을 만들지, 어떻게 지출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안정화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파트타임 강의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기술을 배워 재취업 루트를 넓혀 놓거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좀 더 분산하고 안전하게 해둔다거나 하는 식의 대비가 필요하겠죠. 마무리하며 사실 은퇴라는 게 예전처럼 정년까지 꽉 채우고 퇴직금 두둑이 챙겨서 종신연금 타면서 여유롭게 사는 시나리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은행지 점장이든 대기업 부장이든 교사든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어찌됐든 최소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준비 못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마음이 움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은퇴가 남았다면 제2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미리 탐색해 보시고 연금 수령액이나 보험, 예적금, 투자처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혹시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은퇴라는 거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남들보다 뒤늦게라도 준비를 시작해서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면 그게 은퇴 후 내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곤 합니다. 나도 이미 늦었지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손품 발품 팔아서 인생 2막을 제대로 준비해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퇴직 후 편의점 야간 알바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모두들 스스로에게 맞는 노후 설계의 방향을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은퇴는 준비가 덜 된 사람,